대법원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반드시 이 책임을 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파기환송으로 서울 고법에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내면 서울 고법 전체를 탄핵해서라도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의 만행은 이재명 후보의 정통성을 흔들어 차후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 이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 이재명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그때 대선 국면인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규정하면 나보고 규정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광주 대단지 아들이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때 있었던 서울에 이제 철거민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버린 거죠 이제 지금의 성남 옛날에는 그게 이제 광주였으니까 경기도 광주 갖다 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박정희 정권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광주 대단지 폭동.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빈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회 표면으로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쫓겨난 사람들의 도시 성남에서 나고 자란 빈민 출신의 정치인이죠. 아주 짧게 표현하면. 근데 그 광주 대단지의 아들이 고학해가지고 손영공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고학해가지고 사시패스하고 학교 대학 나오고 해서 변호사 활동하고 뭐 인권 변호사도 하고 뭐 네. 노동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대선 후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박정희식의 기득권 체제 70년대부터 바뀌지 않았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옛날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옛날에도 권력에 기생하고 지금도 권력에 기생하고 네.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시대정신의 도전이다. 저는 그때 대선의 시대정신이 그거였다고 봐요. 광주 대단지의 아들이 광주 대단지를 만든 자들한테 복수를 하러 왔다. 그게 좀 이어지는 어떤 맥락이 있다. 근데 그게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는 실패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정신이 2025년에 다시 이어지는 거라고 보고 다음 시대정신도 기존 기득권 한국 기득권 카르텔들이 무너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다시 한번 시작돼야 된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1978년도에 성남 상대원동에서 오리엔트 공장을 남의 이름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4살 차인데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야학 교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9시 넘어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야학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살아오면서 예. 극히 근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도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예. 그런 멘토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 점을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더 훌륭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처음 봤던 2006년, 2007년 예. 그때하고는 물론 비교도 안 되고요. 예. 처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제가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예. 뛰면서 그때 같이 선거운동을 성남에서 하고 했는데 2010년 처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와도 지금 엄청 다르고요. 심지어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와 지금도 또 다릅니다. 예. 경선을 할 때의 당시의 이재명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대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으나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이다. 예. 그 점 하나는 좀 안심이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명석함에서 나온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예. 성공에 대한 집착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저하고 다른 점인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꼭 성공해야 돼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 맘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가수로 치면. 예. 근데 음원이 많이 팔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수? 아니, 물론 어떤 가수가 더 좋으냐 하면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내 부르고 싶은 노래를 평생 불러온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대중들이 좋아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 안쓰럽고요.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라고 하기 싫고요. 그대는 꼭 성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 같. 이렇게만 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보고 있죠. 그 신속하고 정광석화 같은 일처리, 네. 단호함 이런 걸로 매력을 샀죠. 네. 원래 그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고 뭐 경기도에 계곡이 엄청 많은데 거기 불법 구조물들 그냥 싹 처리하고 그거 태만히 하는 공무원들 전부 징계한다 그러고 지금 진짜 그다음에 쓰레기산들 불법 산업 폐기물 같은 거 폐기업체들이 몰래 쌓아놓은 거 이런 거 막
추적단 만들어가지고 다 밝혀내서 막 다 고발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이재명 지사의 매력이죠. 이재명 지사가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덕이 있다든가 품격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지자들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일 잘해. 판단이 빠르고요. 이번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저렇게 딱 나오니까 경기도에 앱 만들겠다. 내일 오후 3시에 회의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로 무릎 꿇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 뭐 고리타분하게 이론을 대서 뭐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도 되냐, 시장에 맡겨야지 이런 소리들 안 통해요. 네, 공감합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이재명의 리더십입니다. 청년 결백하면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투사. 이번 선거로부터 국민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길 바랍니다. 이재명이 옳았다. 이재명이 정의로웠다. 이재명같이 산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야 할 세상이다. 그런 희망의 노래가 울려 펴진 날을 기대합니다. 그분이 하루 바삐 대통령에 오르고 거침없는 개혁으로 전 세계로부터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칭찬을 듣는 위대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 시대를 위해 낡은 껍데기들, 낙엽들을 쓸어내는 단계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히 먹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후보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유능한 행정가로 실적을 쌓아왔고 본인도 그것이 큰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효능감을 주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무수히 많은 정치 체제를 시도해 왔습니다. 일단 인류는 투표로 통치자와 그 집단을 바꿀 수 있는 체제까지는 어느 정도 다다랐다고 봅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일부 기득권은 이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해지면 다른 문제에 눈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 둘째,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언론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 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치하는 자들은 다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만 심어놓으면 왜곡된 정보로 사람들을 쉽게 휘두를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르게 실현되어야 부패한 기득권과 체리피커가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잘 분배되고 안정적인 삶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꼭 차기 정부에서는 진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